무좀 팍팍! 뷰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비의 가이. 안녕하세요. 저는 학규입니다. 와! 추천! 네, 오늘은 원장님과 함께 루눌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저는 루눌라를 처음 들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예, 루눌라라는 것은 그 손발톱 무좀을 치료하는 레이저 이름입니다. 그러면 혹시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뭐 무좀 확인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우리가 손발톱에 무좀이 생기면 일단 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발톱이 좀 많이 두꺼워지고요. 그다음에 색깔도 이게 원래는 하얀색인데 노란색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곰팡이의 종에 따라서는 검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손발톱 무좀이 아닌가 한 번쯤은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개인의 질환 상태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도대체 어떤 경우에 루눌라를 사용하나요? 루눌라는 이제 손발톱 무좀에 특징적으로 잘 듣는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을 이용해 가지고 손발톱에 있는 무좀을 죽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루눌라가 이제 개량이 된 게 어느 쪽으로 개량이 됐냐면 치료가 좀 편한 쪽으로 많이 개량이 돼서 치료할 때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시간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걸리고 치료하기가 상당히 편해졌죠. 그래서 통증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게 루눌라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치료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치료 방법은 레이저, 그다음에 먹는 약, 바르는 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독성이 약간 우려가 되시는 분들 아니면 간염이 있거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손발톱 무좀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무좀에도 뭐 초기, 중기 이런 게 있나요? 네. 제가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곰팡이가 보통 어디에서 감염이 되냐면 이렇게 밑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라고 그러는 거는 이 정도 부위가 꽉 차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초기라고 얘기하고요. 꽉 차면은 이게 이제 거의 말기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이제 뭐 끝까지 간 거죠. 끝까지 가면, 그래서 경과를 본다면 곰팡이가 손톱을 먹어 있는 요 에어리어, 그 면적을 보면 이게 얼마 되지 않았다, 오래됐다, 그 다음에 치료 기간 오래 걸리겠다, 그렇지 않다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한 경우는 손톱이 빠지기도 하나요? 심한 경우 빠지기도 하죠. 염증이 심하면 여기가 염증이 심해가지고 빠지죠. 그러면 빠지면 다시 손발톱이 올라올 텐데 네. 또 똑같은 감염이 된 손발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발톱 무좀이 있을 때 빼는 거는 치료 방법으로 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손발톱 무좀을 치료하려면 지금 손발톱에 있는 무좀을 다 죽이는 것이 치료지, 빠지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손발톱 무좀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료 주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고, 그래서 이게 다른 치료보다는 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야 되니까 이런 통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치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추천! 수술이나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는데 역시 시간을 좀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처음에 해야지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균을 살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주에 한 번 오라고 그러면 그 시간을 잘 지키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술을 진행할 때 시중에 파는 약이랑 같이 함께 복용해야 돼요? 굳이 시중에 있는 약을 같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해도 건강상의 문제는 특별히 안 좋아지는 건 없으니까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구독! 좋아요. 제가 듣기로는 민간요법으로 집에서 이제 할머니가 옛날에 배 이렇게 만지면 배 낫는 거 그런 것처럼 치료를 하다가 괴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좀 적은 편인데 식초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식초가 산이잖아요. 네. 빙초산을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빙초산은 굉장히 센 산이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괴사도 일어나고 봉화지겸도 일어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약이 특별히 좋지 않았을 때 이용했던 방법이 아직도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좋은 치료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데 맞아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발톱은 혹시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런 빙초산을 이용한다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을 이용한다든지 아니 센 염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건 좀 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노. 제 주변에는 보니까 목욕탕에 잘못 갔다가 무좀이 걸려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핑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머! 목욕탕에서 이렇게 뭘 감염될 수도 있지만 네. 그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목욕탕에서 걸린 것보다는 그 본인의 평소에 위생생활이 좀 이렇게 습하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본인의 개인 위생만 잘한다면 이렇게 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유전인가요? 농담이죠?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네. 감염성 질환이에요. 환경이 비슷하게 생기는 거지 이게 뭐 유전병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개인 위생만 잘 한다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걸린다고 해도 초기 치료하면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뭐 그림으로 설명드렸지만 감염된 부위가 적다면 치료가 좀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초기에 증상 이상은 빨리 피부과 가셔가지고 이게 본인한테 맞는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무좀 치료는 짧은 시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치료하시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 치료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인류 최대의 불치병이 없어지는 그날이 언젠가는 오기를. 안녕!